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상 해설을 통해 이번 주 우리나라 날씨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비치지만 아침과 저녁은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돌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맑은 하늘이 오래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비 소식이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게 쏟아지고 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꾸준히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을 키우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일자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전날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하던 북쪽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지겠고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압 고도선으로 확인해보면 우리나라 주변 5,500m 상공에서 나타나는 숫자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기준선인 5880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풍계열의 강한 바람입니다.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에 의해 동해안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쪽 지역이 동쪽보다 기온이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전국 대부분이 쌀쌀하겠지만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전날 북동쪽에 자리 잡았던 고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몰려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활동 중인 태풍 라가사와 태풍 너구리의 저기압 흐름 때문인데요. 이 두 태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낭풍 계열 바람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보다 화요일은 확실히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정도로 한결 따뜻해진 날씨를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이후의 강수 전망입니다. 이번 비의 핵심은 정체전선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중부 부근에서 부딪히며 며칠 동안 강수대를 머무르게 합니다. 특히 현재 홍콩 인근에 위치한 18호 태풍 라가사가 막대한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 강수대의 비구름이 쉽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850헥토파스칼, 즉 약 1500m 상공의 하층 제트류 흐름이 수증기를 한반도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실어나르며 정체전선의 비구름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CWM 모델 분석을 통해 보면 이번 비는 충청 지역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며칠 동안 꾸준히 내리면서 상당한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비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초반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하지만 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주 중반부터는 장기간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와 함께 생활 속 안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날씨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오늘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지만 공기 자체는 차갑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해 겉옷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퍼지면서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은 2, 3도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공기가 건조해 피부 건조증이나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화요일 이후 기온이 오르고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 같은 비가 이어질 예정이라 수도권 주민들은 오늘을 대비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 영서. 내림산지는 아침 최저가 12에서 14도까지 떨어져 한층 더 차갑습니다. 낮에도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머물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날씨는 호흡기 질환자, 특히 노약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산지 지역은 내일부터 기압골과 동풍이 겹치면서 국지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오늘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날씨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 영동.
영동 지역은 동풍이 직접적으로 불어들어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안가에는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도 있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일 것이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장시간 비가 머물 가능성이 있어 오늘부터 집안 점검이나 배수로 정비 같은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청권 충북과 충남 지역은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기압 변화로 오후부터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선선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 정체전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수요일 이후에는 장기간의 비가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지역 중 하나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천 주변, 저지대 거주자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닐하우스, 논밭 배수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남권 호남 지역은 서쪽에서 넘어온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습니다. 전주, 광주 등 주요 도시는 24에서 26도까지 오르면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은 조금 더 선선합니다. 전남 동부 해안은 국지적으로 산발적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활동 시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호남권에도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영남권 경북 내륙은 낮 최고 기온이 23에서 24도, 경남 내륙은 25에서 26도 정도로 비교적 온화합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짧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도시들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 해안가 활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이 보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고 남쪽 먼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으며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상 물결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오늘 밤부터는 여객선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역시 지연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 정리. 수도권. 오늘은 맑지만 선선, 곧 다가올 정체전선 대비 필요. 강원 영동.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바람 강하고 약한 비 가능. 충청권.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최다 누적 강수 위험 지역. 호남권. 오늘은 포근하지만 곧 비구름대 남하 가능. 영남권. 내륙은 온화, 동해안은 강풍과 파도 유의. 제주도. 오늘 오후부터 구름, 바람 강해지고 해상교통 차질 우려. 슈퍼태풍 라가사, 그리고 연쇄 태풍의 그림자. 9월 말 동북아 기상 대혼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닌 올가을 동북아 전역을 뒤흔들 초대형 기상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 하나의 태풍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와 성격을 가진 연속 태풍의 파도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겹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일본, 동남아까지 거대한 재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28호 태풍 라가사, 거대한 수증기 공급원. 현재 라가사는 홍콩 인근 남중국해 해역을 중심으로 맹렬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5m, 시속 200km 이상. 이는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슈퍼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상 경로는 24일 홍콩을 스쳐 지나 25일에는 베트남 북부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반도를 향하진 않지만 문제는 라가사가 뿜어내는 막대한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북쪽의 한랭 고기압과 충돌하며 우리나라 중부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을 강화시켜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비구름을 양산하게 됩니다.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이 특히 위험합니다. 단시간 폭우가 아니라 사흘 이상 이어지는 장마성 호우로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교통마비가 잇따를 수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일본을 향하는 동쪽의 위협.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이미 제19호 태풍이 발생하여 북상 중입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 29일 전후 동해안 동쪽을 따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그 간접 영향.
19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내는 저기압 흐름이 동해안을 향해 강한 동풍을 불러옵니다. 이 바람은 동해안 산맥을 타고 오르며 동풍성 폭우, 오로그라픽 레인을 일으키고 항만과 어업, 그리고 동해안 인근 도시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20호 태풍 가능성. 남쪽에서 또 다른 변수. 필리핀 남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열대 저하부가 서서히 발달 중입니다. 아직은 약하지만 수일 내에 20호 태풍으로 격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월 초 남중국해와 동남아를 휩쓸며 또다시 한반도 정체전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9월 말과 10월 초는 태풍의 계단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영향을 주고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북쪽으로 공급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상학적 해석. 상층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차가운 북상풍이 내려오며 한랭 전선들을 강화시킵니다. 하층 850헥토파스칼 약 1,500m. 라가사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남풍이 지속 공급됩니다. 정체전선. 두 공기가 맞부딪히며 한반도 중부를 따라 형성돼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마치 거대한 기상 폭탄 장치와도 같습니다. 한쪽에선 찬 공기가, 다른 쪽에선 무한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전선은 끊임없이 비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지역별 주요 위험, 수도권 충청, 장기간 지속되는 호우, 누적 200m 이상 가능, 도시 침수, 교통마비 위험, 호남, 지형성 폭우와 겹쳐 산사태 및 농경지 침수 우려, 제주 남해안, 태풍 간접 영향으로 풍랑, 강풍, 항공편 여객선 운항 대혼란, 동해안, 19호 태풍 간접 영향, 동풍폭우 플러스 강풍, 항만과 어업 피해 가능. 9월 말 기상재난의 교차로. 우리가 맞이할 9월 말은 단순한 태풍 한두 개의 영향이 아닙니다. 남쪽에선 라가사가 끝없는 수증기를 밀어올리고 동쪽에선 19호 태풍이 동해안을 압박하며 남해에서는 20호 태풍 후보가 추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기상 전터가 변할 수 있으며 올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퍼 태풍 라가사와 연쇄 태풍의 포위망. 9월 말 한반도는 기상재난의 정점에 선다. 태평양상의 두 괴물이 경쟁 중에 영향이 미칠까? 바다의 광활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거대한 두 태풍이 배배하지 않는 투사들처럼 힘을 겨루고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액션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그리고 제19호 태풍 너구리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람의 힘을 가지고 서쪽으로 진격하며 해양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을 초입에 선선한 날씨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이 대결이 한반도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월요일 9월 22일의 상세한 일기예보를 함께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준비를 해보세요. 오늘은 만주의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 덩어리의 영향으로 한국의 날씨가 가끔 다소 많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이 고기압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고기압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동풍이 약간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동풍으로 인한 강수량도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7.2도로 떨어졌으며 이는 연평균 기온보다 약 1도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설악산은 7도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상쾌하고 쾌적한 공기를 선사합니다. 남쪽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일본 규슈 지역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제주도 동부 지역에서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더위가 길어진 여름 후에 현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서태평양 해역에서 두 태풍의 경쟁이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제18호 태풍 라가사에 대해 말씀드리죠. 이 태풍은 필리핀 북동쪽 해역에서 서서 북서 방향으로 시속 15km 족도로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45m/s로 일본 기상청 기준 4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건물 외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일부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19호 태풍 너구리는 진정한 초태풍으로 서서 북서 방향으로 더 빠른 시속 20km 속도로 일본 남동쪽 약 1,500km 해역에서 이동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20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55m/s로 대형 구조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초태풍 등급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 따르면 두 태풍의 세기는 더 강력합니다. 라가사는 시속 115노트, 52m/s로 여전히 4단계,
너구리는 시속 120노트, 54m/s로 초태풍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에 대한 JMA와 JTWC의 예측이 상당히 일치하며 이는 위성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첨단 위성 천리안 2A의 적외선 영상을 보면 두 태풍이 서태평양 해역 대부분을 장악하며 마치 바다의 황제처럼 보입니다. 라가사 주변에는 구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태풍 외곽 가장자리에서 먼 거리까지 구름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태풍 중심부의 온도는 마이너스 85도까지 떨어지며 이는 대륙권 높이 14.2km를 훨씬 초과하는 오버슈팅 현상을 나타냅니다. 태풍이 매우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너구리는 성숙한 구조를 보이며 대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심 온도는 약 마이너스 70도로 대륙권 높이를 약 15km 정도 초과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라가사가 곧 아이월 리플레이스먼트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태풍을 한 단계 더 안정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날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주의 차가운 고기압이 천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다소 벌어져 동풍의 세기가 조금 약해질 전망입니다. 상층에서도 고기압이 형성되므로 고층 구름이 가끔 유입될 뿐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간 기온은 17도에서 2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서부 지역은 기온이 다소 상승해 호남과 경남 서부는 26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26도, 부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야외 활동에 이상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23일에는 라가자가 필리핀과 대만 바시 해협으로 진입하며 두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제보다 모든 기상기관이 태풍의 세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MA, 일본 기상청은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55m/s로 맹렬한 태풍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JTWC,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중심 풍속을 시속 140노트, 63m/s로 카테고리 5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태풍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너구리에 대해 JMA는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풍속 55m/s, JTWC는 125노트, 56m/s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준 맹렬한 태풍, 미국 기준 카테고리 5 초강력 태풍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위력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태풍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9년 태풍 팁은 기상기록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10월 4일 발생해 18일 동안 동아시아 해역을 휘쓸었습니다. 중심기압은 870헥토파스칼, 풍속은 72m/s, 직경은 무려 3220km에 달해 초태풍을 넘어선 괴물급 규모였습니다. 또한 2013년 태풍 하이안, 2010년 태풍 매기는 각각 중심기압 890헥토파스칼, 풍속 61m/s를 이룩하며 역사적 초강력 태풍으로 남아있습니다.